KBS 울산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드라마 격동 60년 불굴의 도전 제1화 메이드 인 울산. 취재 극본 이호, 기획 연출 이지향. 9번째. 됐어. 이 정도로 순차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의장 각하께서도 흡족해 하실 거예요. 자, 최고회의로 가자고. 아니 저 지금 당장 말입니까? 한시가 바쁘다고 하는 어른이요. 아이고 그래도 면도나 좀 하고 가야지요. 지하실에 그냥 혼자 처박혀가지고 그냥 벌써 며칠째 두더지 생활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럼 빨리 하고 나와. 연락 드려놓고 기다릴 테니까. 예, 알았어요. 박정희 의장의 민정이양 스케줄 발표가 표면상으로는 8월 12일 상당히 여유있게 준비해온 듯이 공개된다. 물론 군정 기간에 대해서는 박 의장을 비롯 최고위원들의 의견, 미국 측의 요구, 야당 세력들의 거친 항변 등이 뒤엉켜 누구의 주장이 확정적으로 받아들여졌느냐 하는 것은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타계함으로써 영원한 수수께끼처럼 남겨질 뻔했던 것이 석정선 전 차장의 증언으로 밝혀진다. 중요한 것은 이때까지도 흔들리고 있던 혁명정부가 경제 재건만이라도 확실하게 추진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민정이양 시기를 결정해놓고 울산공업센터 건설을 몰아갔다는 점이다. 당시의 분위기와 대내외적인 압력 등을 짐작케 하는 오치성 전 내무부 장관 증언과 숨겨진 사실을 처음 밝히는 석정선 전 중앙정보부 차장의 증언을 각각 듣는다. 그땐 대한민국이 어떠세요? 군사뿐이라 아까 경제 문제 전체 예산의 말이에요. 그 세원 자체가 67%인가 됐던 거예요. 5.16 당시. 미국이 그거 안 주면은 정권에서 말 잘 안 듣으면 오는 식량을 갖다가서 넣게 싣고 오는 배를 넣게 오게 하고 와도 부산이나 인천항에 애왕에다 대게시키면 식량값이 올라가지고서 백성 굶어 죽일 정도가 됐던 거 아닙니까? 자주 하는 사람이 윤부선수가 내가 대통령 되면 미국에 가서 비례스라도 미국 살리겠다. 우리 선거 당시에 미국의 의존도에 없이 독자적인 국가의 건설 이걸 외치니까 그렇게 말했던 거 기억나세요? 딴 자기들만이 가자 자주적인 얘기하는 거지만 실정이 그랬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사람들의 압력에 대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AID 처장? 그게 뭡니까? 본국의 계급으로 보면 국무성의 과장급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사는 급수를 따지기 전에 미국 대통령의 분신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대리가 나와 있어. 나이가 정권 직급이 약간가니 그 미국 대통령을 대신해서 우리 한국의 대통령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국무성의 과장급이 말이야. 그것도 미리 외교 절차를 밟아가지고서 일주일 전이면 열흘 전도 아니고 전화 걸어서 오늘도 만날까요? 안 만날 수 있는 2박 4일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볼 적은 군대 혁명은 어쩔 수가 없다. 돌이킬 수가 없구나. 쏟아진 물 담을 수 없다. 이게 짧게 했다. 그 미국식 사고방식이거든. 오래 하면 안 되겠다. 이게 한국 사람들 하여금 할 수 없이 하되 오래 하지 마라. 짧게 하라. 이 살을 바른 것처럼 조심스럽게 서로 줄다리게 해줬어요. 이 사람들은 3년 하겠다면 2년 반으로, 2년 반 하겠다면 2년으로, 2년 하겠다면 1년 반으로. 그 좁히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 더 이상 못 피게 하려고. 또 보니 나라 살림살이 보니 2년 가지고 될 리가 있어요. 3년 가지고 될 리가 있어요. 이왕 시작됐으면 결자해야지라. 원어초 꼭구상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최고위원장이 거기서 삶을 볼 때입니다. 나기로 한 달이나 뭐 이렇게 될까 말까 했죠. 이렇게 천막을 치고 아주 박통수 색안경 끼고 다닐 때입니다. 지금 권총 차고 거기 가서 이제 스위스 이제 설명을 얘기를 들어보라고 해서 제가 브리핑을 하고 이제 스위스 앉아서 하는데 하더니 송수반을 불러서 같이 들읍시다. 그래서 송수반을 불렀어요. 정호찬이를. 그래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3년이었고 2년이었고 3년이었고 어떤 5년이었다고 하니까 그 좁은 방에서 딱 하고 그 소리를 질러요. 깜짝 놀라보니까 나도 놀래고 제피 놀래고 박통도 놀래고 뭐냐면 송이 5년이 뭐냐 10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음을 지니까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하니까 놀래고서는
저 박통희 정장관 하더니 그 2년 적어요. 2년 딱 2년 적어요. 2년 딱 결정을 하더군요. 전부 나가 있어. 예, 알겠습니다. 김 부장, 예. 이 최고위원들 중에는 최소한 3년에서 5년은 군정을 해야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내가 2년으로 얘기한 게 무리는 아니야. 예, 누구보다 각하께서 그건 잘 아십니다. 저희가 혁명 전에 나라꼴이 어느 정도 황폐해 있는지 그저 추측만 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최고위원들이나 야당 출신들도 밖에서만 보는 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떠들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각하께서 판단하시는 게 누구보다 정확할 거라고 봅니다. 군정은 결국 정치적인 흥정이나 숫자적인 계산으로 언제 끝내라 언제까지 하라 이럴 수가 없는 것이야. 그 이전에 여건이 응? 나라 형편이나 경제 여건, 사회 안정 같은 그런 여건이 성숙되고 틀이 잡히면은 이 자동적으로 끝을 내는 거 아니겠어? 이론상으로 그렇습니다. 뭐야? 그게 무슨 소리야? 뭐 내 말이 틀렸다는 거야? 이론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론과 괴리감이 있으니까 각하께서도 걱정을 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네는 내가 2년이 좋겠다고 한 거에 찬성한다는 것이야? 아니면 반대한다는 것이야? 2년이 적정선이고 좋습니다. 나 참... 알겠어. 그런 말이야. 내일 모레 기자회견을 할 테니까 그리 알아. 예? 아니, 그렇게나 빨리 말씀입니까? 지금 이 민정이양 시기 가지고 왈가왈부 시끄럽게 떠들 이유가 없어. 정치 스케줄을 분명히 해놓고 하루라도 빨리 경제 재건을 추진시켜야 돼. 울산이 지금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데 정치 스케줄을 확실히 안 해놓으면은 이 공단 조성까지 휘둘려서 휘청거리고 그러면은 땅값도 뛸 것이고 될 것도 안 돼. 그래, 기자회견 준비하라고. 마침내 혁명정부는 군정 기간을 2년으로 하고 1963년 5월에 총선을 실시하겠다는 첫 번째 민정복귀 선언을 1961년 8월 18일 발표하게 된다. 그 후 몇 차례 번복이 있게 되지만 이 민정복귀 선언은 물론 정치적인 의미가 강하지만 그 이면에는 앞으로 2년 동안 무엇보다 경제 재건을 위한 기초를 확고하게 다져놓겠다는 박정희 의장의 결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주목을 받은 것이다. 네, 고무실입니다. 별일 없나? 김고문 바꿔. 어디이십니까? 바꿔라. 글쎄, 어디이시냐고요? 박 의장이다. 박을... 기다리세요. 아니, 계십니다. 잠깐만요. 고모님! 왜 그래? 박 의장 각하께서 전화하셨는데 받으니까 박 의장 각하세요. 아니 무슨 소리야 도대체? 응? 아니 뭐가 어찌된 건데? 아니 왜 울고 그래? 어서 좀 받아보세요. 원래 나참 어째 저래죠? 응. 네, 김용태입니다. 용태, 내야. 아니 카카. 조용히 좀 들어와. 예? 예. 아니 근데 각하께서 직접 전화를 하신 겁니까? 그래. 왜? 예?
아니 참 미스완이 흥분되니까 이 감당을 못해서 마구 웁니다. 응? 각하 전화받고 말입니다. 맞아. 쓸데없는 소리 말고 빨리 들어와. 예. 지금 혁명정부로서는 그동안 언제 터져 나오나 하고 국민들이나 우리 경제인들이나 숨죽이고 지켜봤던 민정이양 스케줄을 내놨어요. 예. 참말로 힘든 결정이었을 겁니다. 나는 흥분이 좀 되더만요. 예? 이 민정이양이라는 게 혁명을 한 사람들로서는 목을 내놓느냐, 그야말로 정권을 쥐느냐 하는 그런 운명을 거는 도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 회장님이나 남궁현 부회장님이나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내 모이자고 했어요. 심각할 수밖에요. 참으로 이제부터가 우리로서는 중대한 고비가 될 수 있어요. 이정님 부회장께서는 활동적이시고 나보다 더 정부에 밝으시겠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밖에서는 저보다 이병철 회장이 알고 있는 사안이다 하면은 정보를 더 신뢰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민정 이양이 발표된 만큼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혁명 정부에서 어디를 쳐다보겠어요? 그동안 실체적으로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은 이 울산의 공업센터를 거창하게 만들겠다고 했어요. 우리를 쳐다볼 거라는 건 자명하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도 입술이 타는데 명료하게 얘기해서 정부의 스케줄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공업센터 건설에 필요한 마스터 플랜을 우리 기업인들 생각으로 먼저 안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역시 개인적으로 의장님을 가끔 만난다고 얘기들이 들리던데 이 부회장님 생각이 우리보다 앞서는구만요. 아닙니다. 의장님을 뭐 만납니까? 그 하는 소리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주요 산업체들을 뭘로 센터에 앉혀야 공업을 급속히 일으킬 수 있겠는지 구체적으로 의견들을 주셨으면 해서 말이지. 이런 기획을 논의하려고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걸 이 김영택 고문은 알고 있어요? 아니요. 전혀 얘기 안 했습니다. 그 양반도 지금 피가 마른다고 할 정도로 정신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양반한테 정부로서는 구체안도 만들지 않았는데 우리 경제인들부터 안을 쥐고 있다면 면이 안 선다고 할 텐데. 에이, 고마워하지 그러려고 해. 하여간에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할 겁니다. 이 부회장 말이 맞다니까요. 나는 말이지요. 그 센터 안이나 그 바운다리 안에 비료 공장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좋은 구성이십니다. 세상에 말이지. 우리나라가 공업을 일으키겠다고 하지만 농업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비료 공장 하나 변변하게 안 지어졌어요. 맞아요, 맞아. 이 자유당 정권 때나 민주당 정권 때 비료 공장 제대로 지어진 거 있어요? 그러니 매년 비료값이 올라요.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뿔이 나겠어요.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 회장님이 비료 공장 건설하시는 걸로 구성을 해 놓읍시다. 예? 그리고 나도 그렇지만은 우리 설경동 부회장께서 그 같은 생각이던데 센터 내부도 좋고 거기 외곽도 좋고 제철소를 좀 지었으면 합니다. 그건 나도 동감합니다. 네. 우리 정부에서도 그 제철소에 대해 아는 사람 어디 없느냐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 같이 참여하는 걸 해봅시다. 그러고요. 정유공장 건설을 좀 강력하게 건의합시다. 이 재정이 부족하겠지만은 정유공장만큼은 정부에서 출자를 하라고 해서 말이디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전부 원유를 수입해 와서는 그것도 정유를 못 내서 엉뚱한 나라에 정유하는 값을 또 치르고 기름을 가져오니 말이지요. 민정이양이 발표되면서 가장 민첩하게 움직인 것은 역시 경제인연합회 회장단들이었다. 분명히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는 경제 현안이 대두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경제단체에 권력의 시선이 몰릴 것임을 간파하는 것이다. 놀라운 사실이지만 이때 벌써 경제인들이 고속도로 구상을 했다는 얘기다. 그것은 정유공장이 매개체가 된다는 것이었고 누구보다도 기업인들 머리는 빨리 돌아가더라는 것이다. 울산공업센터 건설본부장을 맡았던 안경모 전 교통부 장관에 대한 테마는 후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안경모 전 장관의 차남 안희도 박사가 이런 얘기를 전했다. 근데 고속도로는 울산에 정유 공장이 세워짐으로 해서 고속도로 건설이 성취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유 공장에서 기름이 정유되어 나오고 또한 아스팔트가 나옴으로써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민정이양도 발표했고 후퇴할 수가 없게 됐어. 이렇게 급작스레 발표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용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이 선거용으로 내놔야 되는 게 있어야 안 되겠나? 국민들한테 배고픈 건 없애주겠다고 그랬는데 그동안 해놓은 건 없고 이거 이제부터 막 해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겠어? 자네밖에 없어. 카카. 자네밖에 이 믿음을 가질 놈이 안 보여. 응? 자네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겠어. 내 김 부장한테도 용태 자네 지원하라고 지시는 했지만 이 국민들 편은 자네밖에 긁어모을 사람이 없다는 게 그게 내 생각이야. 아이고, 카카. 뭐 자네를 보면은 믿음이 생겨. 아이고, 카카. 자신 있지? 응? 저보고 더 미치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 뭐 자신 있잖아. 아이, 참, 다짐을 요구하시는데, 저기, 알겠습니다. 헌데, 저도 발표를 보고 놀랐습니다만, 너무 급하게 하신 건 아닙니까?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그 저번에 해외에서 그 경제인들 데리고 온다고 그랬지. 그 박장호라고 싸울 때 말이야. 박태준 대령은 8월 10일부로 준장에 진급했고 동시에 재정경제위원회 상공 담당 최고위원이 된다. 네, 그랬지요. 그리고 그 울산 공업센터 만들어야 한다고 그랬지. 네, 그랬습니다. 아니, 각하께서 미친놈이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이거저거 가능한 거는 다 검토해. 그 정말로 경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거듭거듭 생각해서 말이야. 자네한테만 말하지만 반드시 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거 염두에 두고. 알겠습니다. 울산 공업센터도 입지 조건은 정말 좋은데 무엇보다도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선 외국 자본부터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해외 실업인들을 초청해서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경제 부흥도 일으키고 선거용으로도 써먹고 이것이 혁명정부의 초기 단계 전략이었음이 분명했다. 전 경희대 이선 교수의 지적대로 당시 여건에서는 일종의 타이밍상의 적중이 되는 셈이었다. 연락 온 데 없나? 손님이 와 계십니다. 응? 손님? 김용태 고문, 내요. 내 모르겠어. 아니, 누구신지요?
김고문이 한국경제인협회를 맹글었지만 그보다 훨씬 전에 일본서 제1경제인 동호회를 맹글었다는 거 아요 모르요? 네? 뭐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누구 작품인지 아요? 이원마의 작품이요. 내가 그 이원마이요. 예? 이원마이가 드디어 김고문 앞에 나타나 삐리소. 이?